뉴스크레이트 시선 오늘은 대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투표표에 관한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당일 투표표 현장 취재하느라 바빴을 텐데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선거일에는. 예, 저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각각 유성구의 한 중학교와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투표소에 다녀왔는데요. 이날 선거에 뜨거웠었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투표표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좀 많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름을 헷갈려서 한 표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요. 한 표 더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역 내 투표장에서 곳곳에서 잡음들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뉴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일 논산에 사는 50대 A씨는 대전의 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사망자로 등록돼 투표권이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망자 명단으로 처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처음에는 일단은 황당한 느낌이 들었고, 알고 보니 논산의 한 면사무소에서 동명이인의 사망자로 착각하고 A씨를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한 거였습니다. 본 선거날에라도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지만 한 번 확정된 선거인 명부는 규정상 바꿀 수 없다는 선관위 답변에 A씨는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지난 9일 천안에선 70대 여성 B씨가 집 근처 투표소에서 한 차례 투표를 한 뒤이어 본인의 선거구에서 두 번째 표까지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씨에게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의 표를 대신 준 겁니다. 결국 B씨가 혼자 두 표를 행사했다는 걸 밝히며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미 투표함에 두 번째 투표지까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두 사례 모두 이 행정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네. 두 사건 모두 공교롭게도 이름을 헷갈려 발생한 일입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 지역 내 사망자와 일반 유권자의 이름을 헷갈려서 멀쩡한 사람을 사망자로 등록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동명이인의 다른 유권자와 헷갈리면서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아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해명할 수 없는 게 동명이인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년월일까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는 게 매뉴얼입니다. 굳이 선거라는 중대한 사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년월일까지 같이 확인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누군가는 뭐 한순간의 실수라고도 이렇게 뭐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선거라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행사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건 이게 실수가 아닌 뭐 실력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1인 1표제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례도 둘째 치고 두 번째 사례는 한 사람이 두 번 투표를 했다는 것인데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천안 동남구에 사는 한 70대 여성입니다. 이 선거 당일에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곳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정상대로라면은 사전 투표 날에는 어디든지 가도 상관없지만은 본 투표 날에는 애초에 정해진 지정 투표소에 가야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기서 투표를 못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분이 이제 정작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그런 그 직원들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그 동명이인의 투표지를 이제 받고 나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같은 날 오후 본인의 지정 선거구에서 두 번째 표까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문제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의심이 드는 게 그럼 이분은 원래 동명이인이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두 번 투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실수나 뭐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고의적인 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 해당 선관위는 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분의 고의라던가 의도 또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발적인 혹은 실수로 인한 범행일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 우발적으로 아무 곳에나 들어가더니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투표를 했고 그리고 또 오후에 다시 한번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다? 이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요. 강원 춘천 지역에서 선관위 사무가 부실함을 알리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했었던 한 남성이 본 투표 날에 다시 한 번 더 투표장에 가가지고 투표지를 받은 사실을 이제 선관위에 이제
이제 스스로 자수를 하면서 이제 선관위가 지금 이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스스로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이를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예. 이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정작 그 피해를 본 당사자는 투표를 어떻게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다행이라도 할까요? 이분이 그래도 좀 빨리 자수를 하셔가지고요.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아. 선관위가 해당 유권자한테 바로 연락을 네. 했고 도둑맞은 표를 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의를 도용해 그 2번 투표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2표는 그대로 다 유효표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미 투표함에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투표함 속에 어떤 투표지가 그분이 넣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인정이 된 건데 사실은 뭐 이분뿐 천안에서뿐 사례 아니라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혼자서 2표를 행사한 분이 그대로 2표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1인 1표가 맞냐 그런 비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혹시 또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부정을 관리 감독하라고 사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한 후보는 이제 뭐 표를 잃었던 거고 또 한 후보는 2표를 행사한 건데 가장 큰 책임은 선관위에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네, 봅니까?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분명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천안의 7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이 여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도 그럴 게 이 여성이 그 공직선거법상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성명 등을 사칭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아야겠지만은 사실은 그 저희가 보도의 초점은 이 선관위 책임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말씀드린 그 춘천의 경우도 이 남성이 이제 그 선관위의 선거사무 부실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었었는데 이런 행위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번 대선에서만 4천억 넘는 그런 예산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신뢰가 선관위의 존재이인데 이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라는 점들은 분명히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겁니다. 네.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입니다. 예. 그런데 뭔가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번 사전투표 부실 논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었던 게 만약에 박빙의 결과를 흐르게 되면은 이런 실수들이 빌미가 돼가지고 행여나 이제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거나 사회 네. 갈등이 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점들이었는데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빠르게 승복을 하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네. 분명히 이제 과거의 일부 유튜버, 극성 지지자들이 외치던 부정선거가 공론장, 수면 위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다 보니까 이런 네. 갈등의 소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빠르게 해결책을 내야 될 것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철저하게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논란을 딛고 어쨌든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특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청의 아들로 자처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윤 후보는 서울 태생이긴 하지만 아버지 윤기중 씨가 공주에서 태어나고 또 논산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뭐 따지고 보면 뭐 충청의 아들보다 충청의 손자쯤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아버지의 그 고향 분위기 담은 뉴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마을 곳곳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뿌리를 둔 논산시 노성면입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으로 파평윤씨 종친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충청의 아들이라 강조하며 윤증고택과 마을 종친회를 찾기도 했고 2008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시절에도 종종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주민도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충청에 대통령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참에 또 그렇게 나오고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좋아하죠. 저곳은 뭐 사실 그 윤중고택도 근처에 있고 굉장히 아주 파평윤씨 집성촌으로 알려진 곳인데 근데 예전 같으면 정말 잔치라도 열 법한데
좀 차분한 분인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뭐 어려운 시험이나 뭐 높은 자리에 승진만 해도 마을에 현수막 걸린 거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잔치할 법한데요. 실제로 당선되면 파평윤시 집성촌이 있는 그 논산 노성면 쪽에서는 잔치를 예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잔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중하자는 종친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선 승리 자체야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은 워낙 결과가 박빙으로 흐르기도 했고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마음만으로 축하를 하겠다라는 게 종친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선은 아주 뭐 양쪽이 팽팽했던 그런 표차가 아주 적었던 데다가 또 코로나 이런 위기 상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종친회에서 판단을 잘 한 것 같으네요. 예. 그때 지도에서 이제 보듯이 사실 충청의 민심이 윤석열 후보를 택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충청의 사위 이재명 후보보다 아들을 더 아들을 편들 들어준 게 아니냐 이랬는데 그만큼 기대하는 바도 또 크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충청 지역이 예전부터 캐스팅 보트로서 이렇게 큰 명성을 떨쳤는데 이번 당선에도 큰 영향 미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지난 대선부터 뭐 지선, 총선까지 여당에다가 힘을 실어줬다가 이번에는 정권 교체 여론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 이는 뭐 특정 당에 대한 지지를 떠나서 윤 당선인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점 분명히 의미를 할 텐데요. 충청의 아들을 자처했던 만큼 이제 아들 키운 보람 있게 이제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지역 현안들 잘 이끌어주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